네, 지난해 말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연초부터 불안한 경제 흐름을 보이던 중국은 돈을 대거 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중국 증시 탓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매일같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 전화 연결해서 중국 경제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렬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 경제가 연초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결국 우리 돈으로 73조 원에 달하는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중국 그리고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홍콩 금융시장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등 작은 경색 현상 등이 나타나 주었었고, 이와 수반되어서 아시아 통화가 달러 대비의 가치 하락 등이 촉발되면서 일시적인 어떤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불안 심리를 되잡아주기 위해서 시장 개입이 일어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최근 이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이 과거처럼 잘 먹히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 부양책의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정책 효과에 대한 어떤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떤 금융시장이 경색이 일어날 정도로 시장 금리에 대한 동향 자체가 긴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중국 거시 지표 등에 대한 여러 둔화 징후 등이 미래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의혹과 의심 속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의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에 시장 조치가 갖게 되는 의미는 정책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욱더 악화될수록 이에 대한 후속적 대책에 대한 등장 가능성은 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 중국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 새해 첫날부터 대폭락했던 상하이 증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과연 이번 대책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유동성 공급 조치가 직접적인 증시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의 어떤 단기 추세 상황 등이 경기와 또 기업 실적에 대한 결과물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등에 대한 투자자 판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어떤 시장 개입 요인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정될 경우에 어떤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 정도의 효과만을 현재로서는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을 대거 푸는데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도 이 중국 증시의 영향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시장 개입 요인 등이 단순히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상관성은 없다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중국의 시장 개입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있을 22일 통화정책회의 또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올해 첫 FOMC 등에서 현재 시장 경제 등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어떤 여러 조치 등이 다시 한번 조치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보여집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커플링된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에 맞서는 정책 당국의 공조 상황 등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중국 당국의 유동성 공급 배경과 또 향후 영향에 대해서 김형렬 교보증권 매크로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